1950년 12월 한반도 최북단 흥남항, 그곳에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공군 30만 대군이 밀려오고 있었고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순간 한 척의 화물선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작전 메러디스 빅토리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24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94세의 한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 배에 타셨어요? 1만 4천 명이나요? 그래, 내가 그 기적의 배에 탔단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도,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배 덕분이지. 그의 이름은 김영수. 당시 겨우 3살이었던 그는 어머니 품에 안겨 그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만 살아남은 게 아니야. 그 배에 탄 1만 4천 명이 지금까지 낳은 후손이 10만 명이 넘는데 10만 명의 생명이 그날 그 배에서 시작된 거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1950년 12월로 되돌려 봅니다. 당시 한반도는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11월 말 중공군 30만 대군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 1만 5천 명이 장진호에 고립되었고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중공군 12개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2월 11일 메가더 사령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을 개시한다. 10만 명의 군인과 10만 명의 피난민을 배로 실어 남쪽으로 보내는 사상 최대의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공군이 24시간 내로 흥남을 포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흥남항에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도 태워주세요. 노인, 여자, 아이들이 항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산군에게 잡히면 죽음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아는 어머니, 할머니 손을 잡은 아이, 부상당한 노인들, 그들의 눈에는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12월 22일 오후 2시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장 레너드 라루 대위, 당시 37세. 그는 평범한 화물선 선장이었습니다. 선장님, 군수 물자를 싣고 부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군 관계자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항구를 가득 메운 피난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군수품을 모두 내리시오. 네, 선장님, 무슨 말씀을. 군수품은 다른 배에 실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죽습니다. 모든 군수품을 내리고 사람을 태웁니다. 라루 선장의 결단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공식 정원은 60명. 화물선이었기에 승객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침실도 화장실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화물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외쳤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웁니다. 서두르시오. 12월 22일 오후 5시 승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질서가 있었습니다. 노인과 아이 먼저, 여자들 다음, 그리고 남자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군의 포성이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미 5천 명이 탔습니다. 선원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라루 선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태우시오. 한 명이라도 더. 갑판도, 화물칸도, 복도도, 심지어 기관실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 있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듯 몸을 맞대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선장님,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부선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 침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구에는 여전히 수천 명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들어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태워주세요. 라루 선장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태웁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12월 23일 새벽 1시 드디어 승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탑승 인원 1만 4천 명, 정원 60명인 배에 1만 4천 명, 무려 233배가 넘는 사람들이 탄 것입니다.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태운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을 출발했습니다. 항구에는 여전히 수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남겨진 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출항 1시간 후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군이 중국군에게 흥남항을 넘기지 않기 위해 항구를 폭파한 것입니다. 만약 1시간만 늦었어도 1만 4천 명 모두 그곳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동해의 겨울 바다는 혹독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덮쳤고 영하의 추위가 갑판을 얼렸습니다. 1만 4천 명이 탄 배는 위험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수와 음식이었습니다. 60명분의 식량과 물로 1만 4천 명을 먹여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당 물 한 모금, 비스킷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울어댔습니다. 수유가 필요한 산모들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라루 선장은 자신의 물과 음식을 모두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선장님, 드셔야 합니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소. 저 아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선원 47명도 모두 자신들의 몫을 피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12월 23일 오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산모가 진통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가 있습니까? 간호사라도. 배 안에 의료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제가 산파였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좁은 화물칸 구석, 담요 하나만 깔고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1만 4천 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으앙, 첫 울음소리가 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바다 위에서 새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라루 선장은 그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생명이 힘차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치원이라고 짓읍시다. 크리스마스의 첫 글자를 따서. 그러나 아기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항해 내내 총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의료 장비도 약품도 없는 배 안에서 오직 할머니 산파의 손과 사람들의 기도만으로 놀랍게도 5 아기 모두 건강했습니다. 산모들도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 배는 여전히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어느새 1만 4천 명 전체가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라루 선장도 선원들도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탄생했네, 주 예수 탄생했네. 그 순간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지고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라루 선장이 속삭였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전 9시 마침내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부산이다. 우리가 살았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일 3박의 항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1만 4천 명 전원이 무사히 도착한 것입니다. 부산항에 내린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어요. 라루 선장은 조용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3일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장님, 당신은 영웅입니다. 한 해병대 장교가 격려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저 1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도우며 견뎌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라루 선장은 한국 전쟁 내내 7번 더 흥남을 왕복하며 수만 명의 군인과 피난민을 구했습니다. 1960년 선장 은퇴 후 그는 매년 12월 25일마다 한국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는 1950년 그날이었습니다. 1만 4천 개의 생명을 선물 받은 날이었으니까요. 2001년 라루 선장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놀랍게도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배에 탔던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라루 선장에게 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를 20세기 최고의 선장으로 선정했습니다. 2004년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메러디스 빅토리오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이 배는 1만 4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도주의적 구조였다.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현재 그날 배에 탔던 1만 4천 명의 후손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은 매년 12월 23일이 되면 SNS에 같은 해시태그를 답니다. 해시태그 메러디스 빅토리오, 해시태그 잊지 않겠습니다. 해시태그 THANKYOUCAPTAINLARUE. 그날 태어난 5아기 중 3명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치원, 74세. 그는 현재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바다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장님과 1만 4천 명의 사랑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년 자신의 생일인 12월 23일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합니다. 그날 배에서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입니다. 정원 60명인 배에 1만 4천 명을 태우고 3일간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거기다 5명의 새 생명까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만 4천 명을 살렸고 그 1만 4천 명의 생명은 10만 명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그날의 후손들이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1950년 12월 23일 한 척의 배에서 시작된 기적의 증거입니다. 라루 선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신께서 제게 가장 위대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1만 4천 개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 해운박물관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구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구조 작전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500명의 한국 고아를 구한 터키 장군의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